앤디가 도서관과 책을 통해 죄수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정신적 자유와 구원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쇼생크의 무자비한 환경 속에서도 지식을 통해 각성하고 제도화에 저항하면서 성장이라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모차르트의 아리아를 틀어 교도소에 울려 퍼지는 장면은 짧지만 강렬한 자유의 순간을 선사하며 희망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이 명장면은 바로 제도화로 굳어버린 육체와 마음에 균열을 낸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 정신을 표현하고 있죠. 이 사건으로 2주간의 독방 생활을 하고 나온 앤디가 레드에게 진짜 세상이 바깥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here are places in the world that aren't made out of stone. That there's something inside that they can't get to, that they can't touch. 노튼 소장이 앤디 방을 검사하기 위해 들렀다가 앤디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구절을 물어봅니다. Any favorite passages? Watch ye therefore, for ye know not when the master of the house cometh. Mark 13:35. Always like that one. But I prefer, I'm the light of the worl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John chapter 8 verse 12. 바로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앤디는 사실 성경책 안에 숨겨둔 작은 망치로 벽에 구멍을 내 탈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깨어있으라의 의미가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하고 조심하라는 실제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소장이 얘기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는 인용은 사실 교도소 최고 권력인 그의 명령과 지배를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교도소장이 성경책을 다시 돌려주면서 책 속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Salvation lies within. Yes, sir. 말 그대로 책 속에 숨겨둔 작은 망치가 탈출 구원의 도구인 점을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영화 마지막의 소장이 금고 속에서 회계장부 대신 앤디가 놓고 간 성경책을 발견하는 이 장면과 대꾸를 이루며 이전 장면에 심어둔 아이러니의 복선이 회수되죠. 그리고 앤디가 처음 노튼 소장의 사무실로 불려갈 때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문구는 현재 개신교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가톨릭 구약 집회서 21장 5절에서 그분의 심판이 빠르게 오리라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뒤에 영화 후반부 교도소장이 그의 인과응보로 FBI의 급습을 받을 때 다시 등장하는데 문구 그대로 악인의 단죄를 의미하고 있죠. 구원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재미있는 점은 사실 앤디의 삶의 지침이 들고 다니던 성경보다는 밥 딜런의 열심히 살든지 열심히 죽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가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이 구절은 밥 딜런의 1965년 노래 It's Alright Ma에서 나온 가사를 스티븐 킹이 원작 소설에서 오마주하여 사용했고 영화에서도 그 대사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Proves the one that he not busy being born is busy dying. 그래서 용화는 기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으로 보이고 앤디뿐만 아니라 레드도 이 가사를 되뇌이게 되죠. 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That's goddamn right. I mean, it's such a 로저 디킨스는 영국 출신의 촬영 감독으로 바톤 핑크, 데드맨 워킹, 파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카리오,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촬영했으며 기교적인 카메라 워크보다 스토리에 근거를 둔 자연스러운 카메라 움직임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로 오스카를 수상한 디킨스의 이런 경향은 쇼생크 탈출 촬영을 할 때 잘 드러났는데 달아본 감독은 풍경 장면을 더 선호했지만
디킨스는 감옥 내부와 닫힌 프레임으로 폐쇄 공포증이 더해질 때 비로소 넓은 풍경 장면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초보 감독이었던 다라본트에게 로저 디킨스 같은 경험 많은 촬영 감독의 존재는 영화 제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촬영은 구원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일관된 시각적 모티브를 설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석방 심사위원 씬의 창문 배경 변화를 보시죠. 1차, 2차 가석방 씬에서 외부가 잘 보이지 않다가 점점 밝아져 마지막 3차에서는 외부 풍경이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씬은 카메라가 약간 하이앵글에서 내려다보면서 배경의 윗창문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답답한 느낌인데 세 번째에서는 아이레벨로 높이가 내려온 카메라 때문에 배경 창문 위쪽이 더 보이면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 배치도 레드와 정면 대치하는 구조에서 마지막엔 심사위원 배치가 일렬로 5명이 앉는 형태가 아닌 가운데 3명, 좌우 2명으로 훨씬 덜 위협적으로 보이는 미장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집단적이고 경직된 심사 진행이 마지막엔 심사 인원은 같지만 중심과 주변이 생기면서 소수 의견이 생길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Please sit down. 물론 세상도 20년이 흐른 만큼 sit down과 같이 명령조로 얘기하던 1, 2차와는 달리 3차 심사위원은 please sit down으로 경어를 사용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가석방 씬에서 보이는 조명의 변화가 있는데 1차 심사에서 레드에게 외부로부터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다가 2차에 살짝 빛이 왼쪽으로 보이다가 3차에서는 햇빛이 몸 전체를 감싸는 미장센이 그의 가석방을 암시하고 있죠. 특히 이 장면은 이미 마음을 내려놓은 레드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데 모건 프리만의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과 눈물 없는 참회가 강렬한 이 씬은 50초에 가까운 롱테이크로 유지되면서 메소드 연기와 절제된 리얼리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룩스와 레드가 오랜 세월 복역 후 가석방 되지만 여전히 심리적 감옥에 갇혀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서지만 시각적으로 배경에 창살과 그리고 벽으로 갇혀 있는 구도가 보이죠. 또한 동일한 배경음악 사운드 트랙 7번 브룩스 워즈 히어를 사용해 심리적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바깥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두렵습니다. 이 식당 장면에서 촬영 감독 디킨스는 세곤도 6000 켈빈을 가지는 12K HMI 조명 50기를 식당 내부, 외부 창문들에 설치하고 화이트 디퓨전 필터를 조명기 앞에 설치해서 직사광선이 아닌 산란된 햇빛 자연광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6000도의 세곤도는 맑은 하늘이고 오후 늦은 태양은 4000도 이하로 떨어지며 구름 낀 대낮의 경우는 7000도 이상 올라가기도 하죠. 그리고 창문 높이 때문에 교도소 측면 벽에 비계 구조물을 설치하고 조명을 산업용 지게차로 들어올려 설치했는데 이것은 12K HMI 조명이 조명 헤드 무게만 70kg이고 세트 무게가 100kg를 넘기 때문입니다. 12K 정도면 무게도 무겁지만 조명기 자체가 무척 뜨거워 현장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명 2m 이내에 인화 물질이 있다면 봐라 할 수도 있죠. 영화 촬영 현장 자체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촬영 조명 스태프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먼저 따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조명 세팅을 당시 인터뷰나 로케이션 자료 등을 바탕으로 라이팅 배치도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식당 오른쪽에서 세곤도 6000도인 HMI 주광이 흘러들어오고 배우들의 얼굴 그림자를 밝게 보정하는 보조광, 필라이트를 실크 스크린 혹은 플러드 조명으로 상광시켜 부드럽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교도소 뒤쪽 벽과
배우들의 실루엣을 분리해내기 위해 인물 측면 라인을 밝히는 키커와 뒤쪽 배경, 전반적인 명도를 올려 디테일을 유지하는 백라이트가 우측 높은 벽 위치에 배치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머리 위쪽 천장으로는 아마 형광등 같은 프랙티컬 라이트가 있었을 듯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조명의 조화를 위해 4x4 정도 크기의 소프트박스나 볼룬 라이트를 설치해 프랙티컬을 대체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 엔진 유니티에서 라이팅 씬을 구성해서 3D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으로 게임뿐 아니라 영화나 영상 제작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What just happened? And now you can do stuff in the Unreal Engine and render it out in real time. It really feels like filmmaking is still... Instead of the end. I've never experienced that before. We were able to animate hundreds of lights in this concert scene into Katana and create a really close one-to-one match between the Unreal lights and the Katana. 게임 엔진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와 조명의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죠. 유니티의 경우 과거 빌트인 렌더러나 유니버설 렌더러에서 더 발전해서 HDRP 수준에서는 빛의 난반사도 시뮬레이션 가능할 정도입니다. 물론 각각의 조명에 대해 이렇게 컬러 밸런스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카메라 세팅이 가능해서 실제 촬영하게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럼 영화에서 사용된 주요 라이트의 기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조명을 다 끈 후 주광 키 라이트를 먼저 켜보면 이렇게 씬이 변화하고, 정면에 보조광 필라이트를 켜면 주광에서 생겼던 그림자의 하드 엣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좌측에 키커를 켜보면 배우들의 어깨 라인 측면에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백라이트를 켜면 배경의 어두운 부분과 배우들의 뒷면 실루엣을 분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영화 촬영장의 자연광 햇빛 역할을 하는 색온도 6000도의 디렉셔널 라이트까지 켜주면 씬의 조명 세팅이 완성되게 됩니다. Rock camera is about 6 or 7 inches long. 감옥 야외 촬영 때 특히 카메라가 이 장면처럼 역광 라인 축과 가까이 붙을 때도 가로 세로 3.6m 실크 디퓨전 HMI 조명 세트를 같이 세팅하여 빛의 강도를 증폭시켜 그림자 영역을 부드럽게 처리했는데, 거의 조명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도 촬영감독 디킨스의 특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야외 장면을 유심히 보면 한 씬에서 그림자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Mandy Dufresne. Quartz. 이것은 컷당 촬영 시간이 길어지면 햇빛의 경우 통제가 안 되므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컨티뉴어티를 위해 조연출이나 전담 스태프가 체크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경우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실제 이 장면에서 다라본트 감독이 반복된 테이크를 요구해서 촬영에 9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야구공 던지는 동작을 했던 모건 프리먼이 다음날 어깨 깁스 삼각 보대를 걸치고 나타났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죠.